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1번 시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죠? 경화선사가 배도를 성시하시고, 성시하시기 전에는 경화선사는 당신의 이름조차 내세우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렇게 위대한 글을 남기실 수 있는 문장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남기시고, 요거 1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그 265수가 나한테로 들어왔는데 265수가 들어온 거 아니야. 한 250수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경화선사 시를 경어집이 나왔잖아요. 그 경어집이 나왔는데 그 경어집 소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아이고, 경어집 소개 너무 작죠?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붙어서 4,6원이라고 있어요. 4,6원 이렇게가 이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새 절구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글자를 4줄로, 얘는 5개 글자를 7줄로, 율시가 그거예요. 7원은 7개 글자를 4줄로, 얘는 7개 글자를 율시니까 8줄로 이렇게 4줄 8줄 4줄 8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4,6원이라고 해서 4글자 6글자 4글자 6글자 합격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경어집을 물려받았는데, 저거 받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5글자 7글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죠? 도대체 경어선사가 이걸 순서대로 어떤 게 제일 먼저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이게 쏟아 부었어요. 우리 집 방에다가 쏟아 붓고 그 정리를 하는데 거의 1년 가까이 걸렸죠. 왜냐면 그 시 하나하나를 다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남쪽시 북쪽시를 먼저 갈라놓고, 그 다음에 경화선사가 호서지방에서 한 거, 그 다음에는 영원한 지방을 또 가르고, 그러니까 세분화를 시켜보면서 5원 율구 5원 저수 7원 율시 그런 건 다 무시하고, 그래서 골라서 이게 줄라레벨을 쫙 세운 게 이게 265수가 됐는데, 나중에 전봉준 장군이 나타나면서 이게 남쪽시가 아니야, 이거 북쪽시야, 이거 북쪽시, 이거 북쪽시가 아니야, 이거 남쪽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책으로 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게 1번이야. 1번은 책 있죠, 다. 지금 그게 칼라가 원래는 이 칼라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글로 하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다음에는 제가 원본을 가지고 다 좀 더 깨끗하게 해올게요. 2권, 3권, 4권의 책이 4권이에요. 그래서 이 음이라는 거, 이거 지금 들어나요? 옳지, 됐네. 소조 일탄 만산취업 대열 판광 불진유라 로이오 성사 종묘애니 응진 원불 이공주로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7줄이죠. 7자죠. 7자씩 4줄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7자는 4개, 3개로 끊으세요. 글씨를. 소조 일탑 끊고 만산추로 끊고 대열 판광 끊고 불진유 이렇게 하시면은 해석이 아주 쉬워져요. 소조 일탑 만산추, 이거는 소조는 소슬한 소자야. 소슬한 나뭇가지에 일탑이라는 것이 있죠. 일탑은 뭐냐면 자기 책상 하나, 개인용 책상을 일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개인용 책상이 다 있었어요. 선방처럼. 그거를 일탑이라고요. 소슬한 나뭇가지에 일탑이 이제 평상인으로 만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산추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득히 가을에 산이 울고 있더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소슬한 나뭇가지 평상에 울고 온 산은 가을이 물어이고, 이렇게 읽으면은 가장 시적인 표현이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알고 싶으니까 일탑이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경화선사가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서 법을 이어야 되는데, 경화선사가 75조거든요. 그런데 이 74조를 이어야지 내가 이을 거냐. 근데 스승이 없어요. 경화선사는 어떻게 깨쳤어요? 무사자오로 깨쳤죠. 무사자오. 스승이 없이 깨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사자오라고 하죠.
무사자우로 깨치셨기 때문에 깨닫고는 스승이 없어. 그런데 법은 이해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경호사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때 당시로 허주덕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허주덕진. 허주덕진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선불로 막 소문이 났어요. 막 굉장히 알려진 분이야. 근데 그분이 또 다행히 어디로 오시냐면 마곡사를 가셨어요. 근데 마곡사에 또 누가 있냐면 경호선사의 형인 태어 스님이 대원하면서 계셨죠.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마곡사를 찾아가게 돼요. 이게 마곡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이거는 때는 1880년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대도를 성취하시고 1879년 11월 11일 하시고 천장암으로 건너간 후에 거기서 1년 반 보임을 하시고 이제는 내가 법을 이어야 되겠다 라고 첫 번에 움직인 발자국이 이리 오신 거예요. 그래 가니까 일탑만 있어. 탑만 덩그러니 있고 거기에 낙엽만 주르륵 쌓이고 누구는 없더라. 허주덕지는 없더라. 그래서 헛걸음으로 돌아오면서 이 시를 쓰세요. 그게 이 시예요. 소조 일탑만 산치여 온 산에 가득히 가을이 있어요. 원래 춘마국 추갑사라고 마곡사가 또 그 갑사가 최고라고 하지만 마곡사도 엄청 아름다워요. 대열반광 불진유라. 대열반광. 대열반의 광명이 불진유야. 담이 없이 흘러가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 온 산이 만산추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가을의 풍경을 보면서 경호선사가 이미 대열반광 불진유라고 쓰세요. 이게 또 아무나 쓰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레이오 성사 종미해는 레이오는 뭐냐면 레자는 신뢰할 만한 레자예요. 신뢰할 만한 성사가 있다더라. 여기 중요한 말이죠. 성사. 이 성사가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경호선사가 허주덕진을 완전히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 붙어봐야지. 깨쳤나 안 깨쳤나. 그래서 성사라는 이름을 이 성품 성자를 써주는데 만약에 깨친 사람이라고 하면 뭘 써? 깨칠 성자를 써줘야 돼. 이해 가야 안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못 믿겠고 내가 보니까 우리 경호선사는 깨칠성이 아니에요. 깨칠성이죠? 이거죠. 근데 이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성품 성자를 써줬어요. 이렇게 성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모르겠어. 성사가 있다고 하지만 종미해요. 종미해는 뭐예요? 마침내 끝끝내 기다렸지만 미회 오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약간의 경호선사의 그 정신적인 그 정서가 스며있죠. 레이오 성사 종미해 이거 뭐야? 성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마침내 끝나지 내가 만나지 못했어. 저녁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러다가 해지면은 못 내려가니까 뭐라 그래요? 웅진 원불 이 공주로거나 이게 웅진은 공주의 이름이죠. 제가 이 공주 교육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 탁사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공주 곰나루 거기가 웅치가 했다는 거는 진짜 그때는 몰랐죠. 기숙사에 있었는데 그래서 웅진 원불 원래 불 이 공주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가보니까 몇 년 만에 가보니까 똑같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웅진은 곰나루를 웅진이라고 그래요. 고뭉자에 아니에요. 고뭉자에 나루터 진인데 공주가 생긴 역사가 뭐냐면은 아시죠 그거? 웅진. 근데 신기하게 우리 아버지 저기를 거기 갖다 제가 뿌리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그냥 묻자고 하도 하는데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아버지 사리가 7개 나왔어요. 내가 수습을 했죠. 그랬는데 그 뿌리자고 하는 거를 제가 이 공주 곰나루로 옮기거든요. 왜냐면은 이 웅진이라고 하는 곰나루가 거기에서 이 곰이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냥꾼이 거기를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곰나루를 갔어요. 그래서 곰이 붙들고 3년을 사는데 자식을 낳아서 우리가 왜 선녀가 3명 낳기 전에는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명 낳았을 때 보여줬답니다. 그 저기를. 근데 어느 날 이 사냥꾼이 도망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웅녀가 막 가지 마소 서당님 해도 가를 말하네. 그 곰나루에 빠져 죽어서 가면은 곰나루 사당이 있어요. 저는 공주 교육대회 할 때 많이 가봤거든. 뭔지도 모르고 갔는데 이 경호선사가 나를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근데 원래 공주 땅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경호선사가 웅진 곰나루를 들렸다는 이야기에다 쓰고 있는데 우리 선찰순례팀에서 거기를 갔었는데 가서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찍어왔는데 거기서 겸해서 이제 대원함을 들렸는데 대원함은 다 부셨더라고요. 이미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려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 경호선사가 첫 번째 시 이게 뭐냐 이게 첫 번째 시는
이제 경호선사가 그 가서 허주덕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그러한 내용이라 여기에는 이제 경호선사의 그 정서적인 감정만 들어있지 그게 들어있지 않아요. 그 중도부리가 들어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거 1번은 아까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일단은 1번은 대충 하고 지나가는데 허주덕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호선사가 이 허주덕진에게 법을 전해받고자 실제 스승은 아니지만 그거를 전해받고자 여기를 4번을 가세요. 이 4번이 연속된 시가 4번 나오거든요. 근데 4번을 갔는데 다 못 만나. 그래서 5번째에 가가지고 경호선사가 그 저기한테 제자 해월이에게 그 신물을 주면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좀 받아달라라는 뜻으로 그 의사를 전달을 했지만 허주덕진은 경호선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경화 같은 미친놈들이 요즘에는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경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불행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경호선사의 법은 용암해원이라는 스님으로 이어지고 이 허주덕진은 탈락을 당하게 되죠.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얘기인데 불행한 얘기죠 이게. 근데 만났으면 이 스님이 허주덕진이 된 거야. 그러니까 74조 불조 법맥의 74조인데 근데 그냥 듣보잡인 용암해원으로 있게 됐는데 선생님 가시게요? 네. 에휴. 그래서 또 용암해원이라는 분을 경호선사가 뭐 괜히 그 스승으로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경호선사가 원래 모시고 있던 스승이 만화보선이에요. 네, 만화보선인데 경호선사가 말할 때 만화보선은 내 수업사일지언정 그 법사는 되질 수가 없다. 사법사는 되질 수가 없다 해갖고 만화보선을 제껴요. 그 제끼고 나는데 만화보선의 스승이 영월복률이고 영월복률의 스승이 용암해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 갈래에서 찾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용암해원을 잊게 되지만 또 용암해원이라는 분은 우리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하고 있는 뭐 이렇게 말을 하다가 후렴구로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요. 그 후렴구가 용암해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는 순간 용암해원은 연불승이다 라고에 가깝죠. 삼승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경호선사는 용암해원으로 있고 나중에 영월복률도 넣고 만화보선도 넣고 경호성으로 넣어갖고 경호선사는 불조법맥 75조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러한 인연이 바로 이 시가 되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이 허주덕진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경호선사가 또 갔겠어. 근데 이게 참 이 스승이 없다는 거는 불행한 일 같아요. 만약에 경호선사가 스승이 빵빵한 스승이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경호선사는 스승이 없었고 이 허주덕진이라는 분은 그때 당시로 누구의 비호를 받냐면 흥선대원군의 비호를 받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하는 죄라는 건 다 그분한테 맡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분 밑에 굉장히 막 생불이다가 이름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뭐로 모셔? 행불로 모시면서 많은 제자들이 따라요. 하지만 그러면 뭐대요? 경호선사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항상 말하지만 그때 만약에 허주덕진으로 이었다면 어떤 일이 허주덕진은 제자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호선사는 정말 외톨이고 외로운 방랑자. 그래서 오도가에 이제 써 있어요. 사고무인이요 수전의발이라. 그러니까 사고무인은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수전의발. 내의 그 의발을 누구로부터 전해받을까? 그래놓고 또 한 번 끝머리에 오도가 끝날 때 또 써요. 사고무인이요 의전수발이라. 똑같이 뒤집어서 한 번을 더 쓰시는데 불행하지요. 그런 불행을 안고 가신 분이 우리 경호선사라. 이 경호선사는 정말로 이런 분을 묻히게 할 수 없어요. 묻히게 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함과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참으로 과간이죠. 어쨌든 과간이건 다발이건 저는 그냥 시는 이어갈 거고요. 일단 여기서 여기서 그 제1수는 그냥 요 정도까지 하고 앞에 다시 한번 가보면 여기에 문제는 여기죠. 대열방광 불진유 여기에 그나마 경호선사가 자신의 그거를 심고 있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를 알아봐야 될까요? 4개 자르랬죠? 여기는 이제 제가 친절한 금자씨가 돼서 그나마 아주 자세히 일러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놓치고 가지 말라는 거야. 소조일탄 만상추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열방광 불진류에 있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2개 찾아간다고 그랬잖아. 자, 힌트 하나 더 드리면 대열방광은 눈으로 보는 광명이에요. 광명. 불진 류. 예. 흐를 유자.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눈여겨 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일수는 여기서 끊어요. 자,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